네. 안녕하십니까. 사고력수학 노크 수업을 하게 된 양임숙입니다. 예, 지금 노크 D단계는 학년이 4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보시면 중학교 과정까지도 연계해서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이래서 10쪽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막곡지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중학교에 올라가면 막곡지각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왼쪽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은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문제가 특히나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나올 때에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90도로 보이니까 뭐 60도로 보이니까 이래서 뭐 이렇게 좀 어떤 풀이 과정들을 써나가는 그런 경향이 되게 짙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1인변 삼각형이어서 두 각의 크기도 같아서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논리적인 어떤 설명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빨간색에 있는 이 각과 그리고 파란색에 있는 이 각이 합해서 우리 평각으로 180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 있는 각도 180도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 빨간색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곡지각으로 같아지게 되는 설명을 아이들한테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로 평면도형 D권에 나와 있는 내용은 4학년 2학기 2단원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4단원에 있는 사각형, 그리고 6단원에 있는 다각형까지 4학년 2학기에 주로 나와 있는 과정들을 총망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뒤를 넘겨서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등변 삼각형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논리적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 25도니까 나머지 각도 25도고.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두 각을 합쳐서 50도이니까 나머지 한 각이 130도이고 그리고 180도에서 빼줘서 요 각이 3번 각이 50도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것은 찾아 나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도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라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세 개의 각이 있는데 세 각을 합쳐서 180도이니까 그렇다면 또 이때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각과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외곽의 합이 또 180도이니까 노란색과 이 각의 합이 180도 노란색과 이 두 각을 더한 값이 또 180도이니 이 바깥에 있는 각은 안쪽에 있는 두 각의 합과 같구나.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외곽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한 외곽은 그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심화 과정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걸 풀 때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런 거 정도는 뭐 4학년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좀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를 넘겨서 자, 왼쪽에 정삼각형 접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는요. 실제 학교 교과 과정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절반으로 접은 후에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기를 하는데요. 처음 시작이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 이렇게 다 모두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온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구나. 또 같은 이유로 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구나.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삼각형 접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반으로 접은 후에 가위를 이용해서 얘들을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여기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같이 맞대놓고 잘랐기 때문에 양 변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아, 이쪽에 있는 각과 이쪽에 있는 각이 겹쳐 있구나. 아, 한마디로 이 양 변에 있는 이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구나.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색종이로 같이 오려가지고 좀 활동들을 좀 해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들을 좀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쪽에 지금 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각 같은 경우에 얘 그냥 뭐 90도처럼 보이는데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왜 90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까 이쪽에 있는 각도 60도가 되고 이쪽에 있는 각도 6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각형에서 30도와 60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각이 그래서 90도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각이 60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30도, 60도 해서 이 각이 90도가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각이 이 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단원이 삼각형 단원이기는 하나 사실은 사각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사각형 같은 경우 아이들이 삼각형 배울 때 사각형 내각의 합도 같이 학교에서 학습을 해주는데요. 사각형 4개의 각의 합이 360도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두 각의 합이 180도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각의 합도 180도가 되니까 이 각이 150도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아이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뭐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학습을 학교에서 같이 해주는데요. 정삼각형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컴파스가 있다면 컴파스를 가지고 먼저 자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컴파스를 이용해서 자, 원을 하나 그리고요. 또 그 반대쪽에서 또 맞춰가지고 원을 하나 그린 후에 이렇게 만나는 점을 이으면 자,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왜 이게 정삼각형이 되느냐. 자,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원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의 성질에서는 한 원 안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를 이용해서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고 또 이 원에서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면 결국엔 세 변이 같아지는구나. 정삼각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모든 각이 다 60도로 같다. 내지는 60도로 같기 때문에 얘는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서로서로 한쪽이 한쪽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21쪽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이제 삼각형 접기 했던 방법과 조금 비슷한데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있고요. 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같은 변의 길이를 같게 표시를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 같고 이 변의 길이 같고 그런데 또 이 변의 길이가 같네. 결국엔 얘네들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가 60도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90도였기 때문에
요게 30도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를 둘이 나란히 같이 나누어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각이 75도, 또 이 각이 75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더해서 360도에서 빼줘도 되지만 또 보면 지금 이것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또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립니다. 자, 이 각이 15도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각이 15도가 됩니다. 여기가 90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5도, 15도를 뺀 180도에서 30도를 빼주니까 아, 이 각이 150도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요. 25쪽의 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은 뭐 어떤 각도 좀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145도가 보이니까 왠지 좀 비슷해 보여서 145도라고 아이들이 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매사에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풀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 먼저 직각, 삼각자의 원리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각 삼각자니까 이렇게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특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마찬가지로 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45도로 같은 각을 갖게 됩니다. 자,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직각 삼각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각이 30도, 그리고 이 각이 60도로 자, 결정이 됩니다. 뭐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거 뭐 사실은 뭐 직각삼각자 뭐 탄젠트, 코사인, 뭐 사인 해가지고 몇 대 몇 대 몇 해가지고 뭐 실제로 길이까지도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30도, 60도, 90도로 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단원이 삼각형의 각도와 길이 단원이기는 하나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각이 이 각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것을 막 삼각형으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네들을 사각형으로 보고 풀어줘야지 문제가 풀리는데요. 우리 지금 30도하고 45도 나왔고요. 그리고 145도 나왔기 때문에 아 사각형의 4개의 각을 합하면 360도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140도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시기적절하게 아 이것을 삼각형으로도 보고 사각형으로도 보고 이제 뒤쪽에 나오면 다각형도 나오는데요. 오각형으로도 봐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조금 아이들이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왼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 자, 이 내용이죠. 지금 자, 이 경우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도. 자, 그렇다면 얘도 15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때 또 이 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외곽이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를 이용해서 여기도 사실은 뭐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사실은 180도에서 150도를 빼줘도 좋지만 그렇게 자꾸 조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그냥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30도다. 그리고 얘가 90도이니 아, 얘가 60도가 되겠구나. 이때 우리가 사실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쪽에 있는 각, 뭐 이쪽에 있는 각뿐만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얼마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이 길이를 어떻게 알지? 그것이 아니라 아 얘가 60도고 30도구나.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어서 그렇다면 똑같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똑같아지는 얘가 결국에는 우리 정삼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삼각형이라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아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6cm. 그렇다면 얘 전체적으로 6cm겠구나. 그렇다면 얘는 3cm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아이들이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아이들하고 여러 번 학습을 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조금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또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어, 잠시만요. 네, 여기 27쪽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반지름이 22cm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얘가 22cm구나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 O. 자, 요 점이 원의 중심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가지고 배워줘요.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의 특징에서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2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1cm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선을 항상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원에서 반지름과 반지름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길이가 같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정삼각형을 지금 똑같이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얘가 30도구나. 얘도 30도구나. 자, 그렇다면 얘가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각이 뭘까? 이 각이 60도구나.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60도하고 이게 30도가 보이네. 그렇다면 여기다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여기서 이제 정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cm, 22cm의 절반인 11cm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1cm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자, 28쪽의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한 각이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기다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45도라는 거. 그리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각이 90도구나. 그렇다면 얘가 45도고 90도니 얘가 45도구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길이가 똑같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도 똑같이 변의 길이가 똑같아질 거예요. 자, 같은 이유로 또 얘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가 15cm이니 전체적으로 3개로 나눠가지고 이 길이가 5cm겠구나. 그렇다면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도 5cm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문제도 지금 앞서 설명했던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가 10cm고 얘가 10cm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 얘가 10cm였고 얘가 5cm라면 얘를 이렇게 똑같이 연장해서 그린다면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10cm, 10cm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면 정삼각형이라면 요 각이 우리 30도니까. 자, 요게 30도라면 자, 요게 150도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요 각과 요 각이 15도, 15도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아까와는 반대로 거꾸로 유추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4학년 2학기 삼각형하고 이제 사각형 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 요거까지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지금 앞서 있던 것들과 겹쳐요. 자, 지금 내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고 내각의 크기 같은 정사각형이고 이때 얘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이니 지금 같은 변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각은 이 각과 자, 이 각이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60도구나. 그렇다면 얘는 30도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기가 90도니까요. 또 거꾸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 요 삼각형을 보면 이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0도니까 요 두 각의 합이 150도구나. 그렇다면 요 각이 우리 75도가 되는구나. 이 전체 각이 75도라면 요 각은 15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 15도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15도, 15도를 뺀 30도를 뺀 150도가 여기서 나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요 삼각형으로 보게 됐죠. 자, 이 삼각형에서 30도, 30도 뺀 60도를 뺀 12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서 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4학년 2학기 2단원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4단원에 있는 사각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실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어떤 크고 작은 사각형 내지는 크고 작은 삼각형. 우리가 이제 근데 4학년 2학기 사각형 단원에서 사다리꼴이라든지 평행사변형 뭐 이런 것들 정사각형, 마름모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확장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자, 이 단원에는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이들하고 주의해서 해주셔야 될 내용은 한 칸에 몇 개, 두 칸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각 조금씩 확장시켜가지고 전체 개수를 꼭 구하게끔 귀찮아도 아이들 같은 경우 좀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냥 눈으로 막 풀어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꼭 이 경우에는 한 칸짜리 몇 개, 두 칸짜리 몇 개 이렇게 꼭 풀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겹치는 것들도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런 것들이 겹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아이들한테 조금 키워주는 게 좋으십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37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똑같이 이렇게 서 있다던가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나와 있는 이런 삼각형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유도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예각과 둔각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조시켜 주셔야 될 내용은 3학년 때 각이라는 것들을 배워요. 우리가 한 점에서 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요것을 한번 더 강조해갖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각과 둔각 그리고 평각까지도 직각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각, 예각, 둔각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무조건 한 칸짜리 몇 개, 두 칸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시켜가지고 문제를 풀게 해주시면 실수 없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쪽 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판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조건을 주어줘서 그 조건에 맞게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빠지는 거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좀 또 착각하는 게 지금 이 눈금이 막 모는 종이 같은 데 있어가지고 여기도 점이 있는 줄 알고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여기 점이 없다는 걸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경우에도 자 1번을 꼭지점으로 하는 우리가 각에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는 거의 특징이 한 점에서
근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니까 그때 이제 꼭지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각 읽는 방법으로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면 자 이 각을 읽을 때에는 각 기역 니은 디귿 각 아니면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읽어서 이 지금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직각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직각이 여기에는 하나가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것은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고요. 아이들이 세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좀 하면서 여기서는 그리는 판이 있지만 사실은 판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그냥 사실은 찾아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표시를 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카운트 할 수 있게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큰 직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은 지금 이 각과 이런 각, 이런 직각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 가운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이제 크게 그려진 각으로 이 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각은 이쪽과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 2개 나온다는 거. 결국엔 얘네 둘이 조건이 같고요. 얘네 둘이 조건이 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 예. 그래서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각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점은 자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작은 각 하나, 2개 이렇게 나와서 합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나중에 여기 번호 적었던 것들을 다 더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몇 개가 되는지를 찾을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요거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지금 43쪽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를 좀 카운트를 해뒀습니다. 자, 얘를 꼭지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를 찾아볼 건데요. 먼저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것을 한 변으로 하는 각을 만들 건데요. 이걸 꼭지점으로 하고요. 이것을 한 변으로 하고 이를 꼭지점으로 하는 각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예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거기서 그 각이 더 크지 않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요것도 우리가 지금 예각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2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각을 그려보니 이 각은 어떤 거냐면 직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2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제 변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아까는 이 변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 경우도 앞으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미 앞으로 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각들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 2개가 그려지겠네요. 아까 이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2개 나왔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2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옮겨서 자, 이 변으로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각은 지금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각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이 경우도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렸는데 하지만 아까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했을 때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했을 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꼭지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차피 이것과 같은 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자 직각이 아니고 예각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려져야 직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예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자, 자 이렇게 하나. 자 요번에는 우리가 아까 선을 여기서 그었어 있는데 요번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지금 다 옆쪽이나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해서 두 가지 경우 나왔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합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막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 지금 둔각이나 직각이 나와버리게 돼요. 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을 때도 이거나 이게 다 둔각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 다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려보니 요거하고 연결을 했을 때 이 각만 예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지금 이렇게 그쵸? 자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차피 같은 각이고요. 이거는 둔각이고요. 또 그리고 얘랑 연결을 했을 때도 이것도 직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각밖에 없겠구나. 예각이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아이들하고 조금 주의해서 같이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꼭 지점을 해서 처음 요 선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가까운 쪽도부터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옮겨가요. 자 두 개를 찾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점을 옮겨서 자, 요 점하고 이제 자, 연결을 해서 번을 하나 만듭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올 거고요. 또 옆으로 조금 옮겨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지금 두 가지 경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변을 이번에는 옆으로 조금 옮겨서 이쪽까지 옮겨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한 가지 경우가 나와서 결국에는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카운트해뒀던 아이들과 합해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6쪽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찾기 문제는 사실은 답지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작은 한 칸짜리 삼각형은 모두에서 4개가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칸짜리 삼각형은 이렇게 요렇게 해서 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두 칸짜리 이렇게 해서 두 칸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답지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가지 경우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이렇게 하나를 찾았으면 반대쪽에 찾고 또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아서 겹쳐진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찾을 수 있게끔 4가지 경우 나와서 4개 해서 16가지가 나오는 것들을 답을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47쪽의 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런 4학년 2학기 교과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기본 개념서나 유형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아이들한테 한 칸 한 칸씩 번호를 매기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칸으로 만들 수 있는 내지는 두 칸으로 만들 수 있는데 두 칸이면 어떻게 두 칸이냐? 이렇게 두 칸이냐? 이렇게 두 칸이냐? 이렇게 두 칸이냐? 그런 것들 우리가 답을 쓸 때도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카운트를 조금 해주시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번호를 매기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좀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다면 우리 한 칸짜리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칸에서 1, 4, 6, 7의 삼각형이 4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고요. 두 칸짜리라면 1, 2와 3, 4,
5, 6과 7, 8 이렇게 있다고.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되게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뭐 조금 되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 나오면 그거 진짜 엄청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셔서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한 칸짜리, 두 칸짜리 해가지고 찾아내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원위의 일정한 간격으로 5개의 점을 찍어서 세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모두 그려보시오 했는데요. 이 내용은 문제결의 길잡이 3학년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을 막 이렇게 많이 그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딸랑 이렇게만 나와 있고 몇 개냐? 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겹쳐갖고 그리느라고 엄청 정신이 없거든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조금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삼각형의 모양대로 먼저 분류를 해주고 그렇다면 그 모양에는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애들이 이렇게 이제 막 그려줘요. 근데 이제 그리다 보면 막 빼먹는 것도 있고 헷갈리는 것도 있기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약간 그 산이라고 비유를 해줘요, 애들한테. 이거 산이 있는데 우리 낮은 산이야. 낮은 산 꼭대기가 어디에 있을까? 아, 낮은 산 꼭대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돌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꼭지점이 5개 있으니까 산의 꼭대기가 5군데 있겠구나. 그래서 5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종류를 달리 해가지고 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 있냐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건 높은 산이야. 이 높은 산은 마찬가지로 산 꼭대기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가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그냥 한 공간 안에 걔네들을 다 찾아주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이들하고 조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서 조금 좋은 문제여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찾는 문제예요. 평행사변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그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냐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내지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서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들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하는데 몇 가지는 되게 쉽게 아이들이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을 찾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항상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점을 움직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움직여서 내가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했을 때에는 자, 이 길이와 자 이런 것들은 좀 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얘가 3칸 같다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도 3칸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 이 점을 옮겨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죠. 애들이 가장 먼저 잘 찾는 그런 평행사변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 점을 옮기겠다. 아까 이 점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옮기겠다 하는 경우에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을 자 우리가 이 점을 옮기기 때문에 이 점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보는 거죠. 앞으로 3칸 갔구나. 그렇다면 얘도 앞으로 3칸 가겠구나 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옮겨주겠다. 그렇다면 요 3개의 점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줘야 할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래서부터 위로 3칸, 오른쪽으로 1칸 갔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3칸, 1칸이 움직인 이쪽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평행사변형을 자,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게끔 해서 자,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을 옮긴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갔을까? 아래로 한 칸, 왼쪽으로 두 칸 갔구나.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한 칸, 왼쪽으로 두 칸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려주면 얘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거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점으로 이 점이 없다면 다른 세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움직였는지 이 점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평면 도형, 지금 수직과 평행. 사실은 수직과 평행은 우리가 4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지금 4학년 1학기 때 수직과 평행을 배우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각형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평행은 무엇일까? 그러면 수직은 무엇일까? 수직은 서로가 이제 직각으로 두 직선이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수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평행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항상 생각했을 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평행의 정의는 무엇이냐? 한 직선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선을 하나 그렸을 때 그것의 수직인 선. 그렇다면 나머지 그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라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자,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의 수직으로 이제 우리가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의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려줬다면,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평행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 여기서는 뭐 평행 찾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많이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요. 지금 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과 초등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기 50도, 여기 동의각이니까 얘 50도구나 하고 그냥 바로 나와줘요. 그럼 얘 130도구나. 그러네. 그럼 얘 30도, 얘 막꼭지가 30도네. 이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항상 조금 귀찮지만 뭔가 이제 어떤 보조선을 긋던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 얘가 평행이라면 얘네 두 직선에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그릴 수 있겠구나.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평행의 정의니까요. 우리가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다 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을 찾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직인 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자, 얘가 50도라면 자, 이거는 평각을 이용해 가지고 얘 13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사각형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각형이구나. 얘 두 개 더해서 180도. 그렇다면 다 합쳐서 360도가 되어야 하니 두 각이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50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뭐 앞서서 막국지각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 자, 얘 같은 경우도 얘가 150도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평각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얘가 30도구나. 자, 그렇다면 얘가 50도였으니 얘도 130도구나. 그래서 160도가 돼서 얘가 20도가 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초등과정에서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각형의 이제 어떤 그 포함 관계.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좀 학습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은 마름모입니까? 아니 뭐 마름모는 직사각형입니까? 아니면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입니까? 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바로바로 즉답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조금 이제 확실하게 어떤 정의를 조금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63쪽에 2번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거 7교판. 7교판은 조금 약간 도형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그냥 진짜 쥐어주고 여러 가지로 막 만들어 보게. 사실은 활동지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진짜 연습을 많이 하면 너무 좋아요. 자, 7교의 특징을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한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처음에 이제 요 7교 가지고 공부를 시킬 때 변의 길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그래서 변의 길이 같고, 아,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구나. 그리고 뭐 또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구나. 자, 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네 개 다 같죠. 그리고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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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 다 같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지 어떤 모양들을 만들 때 굉장히 용이하게 잘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넓이 또한 한번 좀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특히 이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분수 공부하는데 분수에서도 7교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제가 특히나 이제 처음에 오면 항상 딱 이렇게 세 개의 조각을 주어주고 어떤 게 가장 크니? 너희들 보기에 어떤 게 가장 커 보이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을 해줘요. 뭐 얘가 크다, 얘가 크다, 뭐 이렇게 뭐 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막 얘가 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얘들이 다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걸 요 두 개의 조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두 조각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조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조각이 나와서 결국은 얘네들이 넓이가 다 똑같다. 그리고 이런 조각 두 개로 얘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미리 조금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4학년, 5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자, 요 위에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과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정사각형은 이런 거 찾아요. 너무 쉽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두 개요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주고요. 자, 이제 문제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웬만한 게 이제 막 사다리꼴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우리가 찾았던 정사각형도 사다리꼴이라는 거. 왜? 마주보는 한 변이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서 꼭 카운트를 할 때 정사각형도 카운트를 해줘야 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고 조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칸짜리 몇 개, 두 칸짜리 몇 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칸짜리는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해서 자,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우리가 자, 사각형이 나오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요번에는 세 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 찾을 거고요. 자, 요번에는 네 개를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칸으로. 자, 한 가지 경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찾았던 정사각형 해서 한 가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뭔가 빼먹은 게 있나요, 제가?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이렇게 해서 사각형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자, 사다리꼴은 뭐 사실은 그냥 어떤 규칙이 없는 그런 사각형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거는 다 사다리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찾는 게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아이들이 평행사변형이라든지 어떤 그 마름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직사각형 이런 것들도 다 사다리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잘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사각형의 개수 찾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사다리꼴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사다리꼴을 찾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찾는 문제와 결국엔 답이 같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서도 사다리꼴이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직사각형 개수 찾는 문제하고 굉장히 같은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막 사다리꼴을 찾느라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찾아주게끔 자,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서 찾는 방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런 거 한 칸짜리. 자, 몇 개가 나올까요? 3, 4, 12에서 12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칸짜리도 이렇게 생긴 두 칸짜리와 이렇게 생긴 두 칸짜리로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찾게끔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자, 이걸 넣은 것 같은 경우도 하나하고 두 개 찾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갖고 아이들이 빼먹지 않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세 개씩 세 줄이기 때문에 아, 9개가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둘, 두 개씩 네 줄이구나. 그래서 8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칸짜리를 이런 세 칸짜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경우도 하나, 둘 해서 두 줄씩 두 개씩 세 줄 나오겠네요. 그럼 6개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칸짜리 찾아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 나오겠네요. 자, 4개 나올 거고요.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한, 가로로 길쭉한 사각형은 3줄 나오네요. 자, 근데 세로로 4줄은 없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4칸짜리는 정사각형 모양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4칸이나 9칸짜리, 특히나 4칸에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9칸짜리는 안 찾고 홀수계이기 때문에 왠지 애들이 좀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카운트 안 하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카운트 할 수 있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구나. 자,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5칸은 직사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6칸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하나, 둘, 두 줄씩 2개 해서 4개.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하나, 둘, 셋, 3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8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2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 3 해가지고 9칸짜리가 2개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째로 다 해가지고 12칸짜리 1개. 그래서 자,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해서 자, 한번 더 해볼게요. 21, 그리고 29, 35, 39, 42, 48, 52, 55, 57, 59, 60 해서 60까지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찾다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빼먹는 것도 생기고 막 도서없이 찾고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자, 조금 쉬운 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팁을 알려주지 말고요. 자, 먼저 이렇게 얘네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좀 거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팁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노크, 평면 도형 C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에 뭐 한 칸짜리 몇 개, 두 칸짜리 몇 개 해가지고 찾는다면 지금 뭐 이 경우도 한 칸짜리 6개, 이렇게 두 칸짜리는 하나, 둘, 셋, 4개고, 이렇게 두 칸짜리는 3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3칸짜리 있는데 그거 2개고 그리고 4칸짜리 2개고 그리고 6칸짜리 1개구나. 그래서 10개, 13개, 15개, 18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18개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줘도 되지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걸 한 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으로 가리고 자, 위에 한 줄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얘가 이제 어떤 종류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한 칸짜리는 3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줄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두 칸짜리는 2개 나올 거고요. 3칸짜리는 1개 나오고 하나씩 줄어요. 자, 그래서 모두 더하면 6개. 자, 그리고 이제 세로 같은 경우도 한 칸만 있다, 한 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자, 하나짜리는 2개. 그렇다면 이렇게 2개짜리는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이거 3가지네요. 자, 얘네 둘을 곱합니다. 그래서
18가지. 아까 같은 경우 18가지 나왔죠? 똑같이. 이렇게 18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이건 지금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아래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전과 같이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도 처음에 한 줄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한 칸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두 칸짜리는 4개고요. 세 칸짜리는 3개. 그리고 4칸짜리는 2개. 그리고 5칸짜리는 1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더해서 15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세로만 한 줄만 있다고 요거 가리고 이렇게 4개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4가지, 3가지, 2가지, 한 가지에서 1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하고 얘를 곱해서 15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150가지를 하나하나 다 찾는 건 사실은 거의 아이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먼저 일단은 조금 쉬운 것들로 찾아보게끔 하고 결국은 이렇게 찾아보니 같구나 해서 아이들이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자,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평면도형 C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68쪽하고 69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여기 너무 설명 잘 되어 있어요. 자, 요것들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선들을 빼고 구하고 하나 넣어서 구하고 또 하나 넣어서 구해서 찾게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크고 작은 사각형의 개수들을 한 칸짜리 몇 개, 두 칸짜리 몇 개 해서 찾아주게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고요. 자,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게 없어도 사다리꼴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구나. 예, 지금 옆에 여기 힌트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힌트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그 화이트를 조금 미리 지워가지고 못 보게끔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한다. 그러면 제가 힌트를 주는 한이 있어도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힌트는 좀 아이들의 생각을 좀 막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방해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못 보게 하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제외시켜서 그때부터 한 칸짜리 몇 개, 두 칸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 내용이에요. 다음 동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73쪽 같은 경우에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자, 지금 사각형이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한 칸만 가지고는 사각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3번까지도 1, 2, 3을 모두 합쳐서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결국엔 얘가 꺾이는 이선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1을 요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필요하구나. 또 3번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3가지, 3개, 3개, 3개 해가지고 9가지가 나온다는 걸 아이들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테슬레이션은 이제 다각형, 에서 4학년 2학기 다각형에서 좀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테슬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레이션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활동들을 해가면서 조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요 경우도 지금 보면 자, 삼각형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테슬레이션이 되는지 집에 뭐 패턴 블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오플릭. 지오플릭은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이 60도. 60도 6개가 모이니까 360도가 꽉 차는구나. 어떤 도형을 한 도형을 빈틈없이
겹치지도 않게 꽉 채우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테셀레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삼각형으로는 테셀레이션이 되는구나. 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자, 정사각형도 한 각이 90도이니 90도 4개가 더해져서 360도가 되어서 테셀레이션이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자,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도 한 각이 120도이니 120, 120, 120 해서 36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끊임없이 붙여가지고 어떤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지금 이렇게 요 모양 보면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육각형 모양 보면 벌집 모양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벌들이 사실은 이 벌집을 육각형으로 지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 변의 길이가 일정할 때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원이거든요. 근데 원에 가장 가까운 도형이 육각형, 이 세 개 중에서는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육각형의 모양으로 우리가 벌집을 짓는 똑똑한 벌들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고 우리가 정다각형 이제 우리 다각형 배울 때 이제 다각형 단원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다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이냐 우리가 사실은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내각의 합을 구하죠. 구할 때 뭐 사실은 뭐 사각형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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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을 한 점에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결국은 4개를 다 더하니까 360도가 되는 것들을 증명을 해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얘네들을 삼각형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서 180, 182니 360도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각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근데 이때도 항상 우리가 삼각형을 나눠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한 점에서부터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삼각형을 조각내서 나눌 수 있게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도 180도 곱하기 3이니 540도가 나오는구나. 육각형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잘 보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개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 2개로 나누어지고 오각형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누어지고 규칙을 보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십각형이라면 거기에서 2를 뺀 삼각형이 8개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180도짜리가 8개가 있으니 8864, 1440도가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정십각형이라 하면 모든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 1440도를 10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144도가 정십각형의 한 각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학교에서 학습을 해줘서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뭐 오각형 108도 그리고 이제 육각형 120도 정도까지는 그리고 팔각형 135도 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뭐 한참 하다 보면 좀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미리 알고 나면 조금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각형,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108, 108, 108 해갖고 324도. 그래서 결국엔 요 사이에 있는 각이 36도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보면 정다면체라는 것도 이제 입체도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정다면체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요 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테셀레이션이 되지 않고 입체가 만들어진다는 것들이 거기까지도 조금 연장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지금 81쪽에 2번에 보면 원 위에 12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는데 이때 정20각형을 그리고 정20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을 이으면 이렇게 정20각형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자,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1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게 360도에서 12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자, 한 각이 30도가 나오는구나. 자,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시계에서 그 시침 바늘의 눈금 하나 차이, 큰 눈금 하나 차이가 30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시계까지도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각의 크기를 구하게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삼각형
이라는 그 단원에서 우리가 보면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5도의 각을 찾아라. 45도의 각을 찾아라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요게 30도예요. 요게 30도가 있네요. 죄송해요. 자, 45도예요. 45도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 했을 때 각이 각각 몇 도가 나오는지 이거는 뭐 소수점으로 나오겠네요. 180도에서 45도를 뺀 135도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각을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자, 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90도에 45도, 45도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자, 1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각을 찾아주게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주어져요. 뭐 몇 도짜리가 되는 그런 삼각형을 그려보시오. 그러면 이 눈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게끔 예,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교과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83쪽에서는 대각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대각선은 한 꼭지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지점으로 그은 선분, 삐뚤삐뚤한 게 아니고 곧게 그은 선분, 그것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한다고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짚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것들이 학교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아마도 나중에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자, 뭐 지금 우리가 여기 육각형 같은 경우 120도, 여기 108도. 합치니까 뭐 몇 도. 그렇다면 360도에서 각을 빼서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맞닿게 그렸으니까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도 같아지겠구나. 그렇다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이쪽이구나. 제가 헷갈려서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 얘 가운데가 75도면 얘가 150도구나. 요게 30도네? 그러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요거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360도가 되어야 하는데 30도짜리 몇 개가 모여야 하지? 12개가 모이는구나. 그래서 얘가 정십이각형이라는 도형의 이름을 알 수 있고 둘레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요 문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요런 각들, 24도라고 나와 있는 요런 각들 우리가 외곽이라고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냐면요. 자, 모든 도형에서, 다각형에서 외곽의 합은 무조건 다 360도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풀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하나 조금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으로 해줘야 하지만 조금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앞서 중학교 과정을 조금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고 싶은 어머님들은 이 내용까지도 같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도트로 해서 각을 외곽을 표시를 했어요. 자, 이 외곽 같은 경우에 이 각의 합이 몇 도인가? 좀 왠지 보면 이게 사각형이고 오각형인데 점점 각이 커질 것 같아요. 합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각, 이 각, 이 각이 지금 자, 다 하면 얘도 180도, 얘도 180도, 얘도 180도예요. 자, 그렇다면 180도짜리가 3개. 그래서 540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 바깥쪽 도트가 붙어있는 각만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안쪽에 있는 3개의 각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180도를 뺐더니 얘가 360도가 되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을 다 더하면 자, 얘는 180도짜리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72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사각형 4개의 각을 빼니
360도를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60도가 돼요. 얘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5개의 평각들을 더해서 900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540도이니 얘를 빼면 36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것들을 알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는 24도죠. 24도짜리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360도가 될까요? 자, 15개 모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정오각형이라고 바로 답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주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들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준정다각형 테슬레이션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제가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모양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얼마든지 지금 정다각형 테슬레이션은 한 가지 도형만을 가지고 이 빈틈없이 덮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도형들로 빈틈없이 덮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뭐 이쪽으로 또 넘어가서 뭐 이렇게 그렇다면 그때 도대체 어떤 도형들을 덮어줘가지고 얘네들을 만들겠냐? 그때 무조건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이 360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지금 얘는 정팔각형이에요. 정팔각형 같은 경우도 삼각형 6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180도 곱하기 6 해가지고 그것을 8개로 나누면 사실은 여기가 135도가 되거든요. 135, 135. 합친이 270도구나. 그렇다면 여기 90도가 필요하네. 그래서 사각형을 여기 끼워 넣게 되면 이렇게 빈틈없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다각형 테슬레이션은 뭐 이 모양 말고도 지금 이 뒤쪽에 보면 굉장히 이 앞쪽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모양들이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한 정팔각형 정도 가지고도 다 만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지오플릭, 주로 이제 지오플릭이나 이렇게 패턴 블럭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이건 아주 굉장히 재밌게 테슬레이션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테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 내용은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76쪽에 도마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도마뱀 그림이 나오게 된 원리예요. 자, 얘는 사실은 육각형에서부터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육각형에서 여기 지금 같은 색깔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쑥 팠어요. 얘네들 육각형에서부터 한 아이들을 이렇게 파내서 요 위에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파서 여기다 붙이고 얘를 잘라내서 붙이고 잘라내서 붙이고 해서 결국에 만들어지는 모양이 자, 도마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잼 도구 중에서 테슬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나와요. 이렇게 얘네들을 빈틈없이 완전히 다 꽉 채울 수 있는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모양에는 이 모양뿐만이 아니라 3가지 모양 나오는데 여기 또 이제 새 모양도 있어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 새 모양이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삼각형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래서 자, 삼각형 같은 경우에 자, 요 부분을 파서 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요 부분은 파내고 요 부분이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잘라져서 여기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잘라져서 이 부분이 잘라서 여기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잘라져서 여기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원래는 삼각형이었는데 이렇게 새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합체하면 이렇게 모양이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테슬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것들도 활동들도 다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이제도 같이 해주시면서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조금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각이 360도죠. 그래서 걔를 지금 사다리꼴 모양 15개라고 했기 때문에 15개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각이 나올 거고요. 아,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면 이 각을 뺀 나머지 이 두 각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 사다리꼴의 각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지엠 카페나 이런데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금 이런 교구가 조금 마땅치 않으시다. 그리고 여기는 좀 되게 다양하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아이들하고 좀 막 같이 색칠 같은 거 하면서 뭐 켤레 테스레이션도 찾고 막 이렇게 조금 그렇게 조금 학습을 하시는데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들 되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진짜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지오플리기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모양은 조금 좀 특별한 모양이어서 이렇게 학습을 다 해 보았고요. 출석 확인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지금 채팅 남겨주시고요. 28쪽에 2번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네. 네. 다시 교재 추천 비디오로 설정할게요. 28쪽에 2번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한 각이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 직각 표시했고요. 그리고 45도를 미리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정사각형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 표시 모두 다 직각인 것과 그리고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도 표시를 해줬어요. 제가 도트 스티커로요. 자, 그 경우에 지금 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자, 요 각도 직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 각이 직각이고 이 각이 45도라면 나머지 한 각도 45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각의 크기가 같기도 하고요.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결국에는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과 이 변 같고 저 지금 이 변과 이 변 같으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전체적으로 15cm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을 3개로 나누어서 자, 이 길이가 15cm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15라면 얘도 15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15cm, 아니 5cm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인사 나눌까요? 네, 오늘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다음 주에 봬요. 네, 저희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게도 한 번 더 이번 달에 만날 수 있거든요. D4 해결 전략 교재 준비하시고 혹시 따로 준비물 있으실까요? 일단은 교재랑 제가 필기도구? 네. 제가 조금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네네. 중간에 한번 네. 조금 따로 다시 연락을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따로 예.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준비물 있으면 문자로 넣어드리고요. D단계는 한번 훑어보시고 오면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바로 적용하실 분들은 미리 한번 보시고요. 아이가 어리거나 공부 때문에 오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수업만 들으셔도 공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적용하실 분들은 미리 한번 한번 수업해 보시면 더 그리고 낫죠. 해결 전략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교재이고요. 영역이에요. 애들하고 게임처럼 너무도 재미있으면서 되게 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재미있을 거예요.